만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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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안녕하세요. 여기는 만나이 클럽입니다. 저는 젊게 살고 싶은 여자, 그래서 만나이에 집착하게 된 여자 해복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첫 방송이니까 제 소개를 좀 하자면요. 저는 20대 여자고요. 3년차 프리랜서인데요. 최근에 일이 많이 없어서 무료한 거예요. 네, 불경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좀 더 일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알바를 시작한다거나 하겠지만 저는 뭘까요? 회피형 인간일까요? 전부터 시작하고 싶었던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이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정말 사람 만나는 일도 많이 없고 학교도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고 관심사도 조금씩 달라지고 뭐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보다 뭔가 넷상으로 오히려 나와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은 취향도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느슨한 연대 공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 같은 분이 이 지구 땅 어딘가에 계실 거다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주제는 제가 본 드라마, 영화, 책 같은 것도 리뷰할 거고요. 제 일상 이야기, 빡쳤던 이야기. 일상 얘기하는데 바로 빡쳤던 이야기가 나오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좀 쪽팔렸던 이야기, 평소에 하는 생각, 또 제가 과거에 일본에 살았던 이야기, 시시콜콜한 거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방송 주제가 뭐냐? 뜬금없지만 제가 어제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 더 무비를 보고 왔는데요. 이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넷플릭스 일드 이혼 좀 합시다를 리뷰하려고 했는데 영화 이야기를 더 빨리 안 하면 까먹을 것 같아서 네, 첫 주제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화과 시험은 봤지만 떨어지고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유튜버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지식을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입장에서 본 영화 리뷰이기 때문에 네, 그냥 가볍게 들으실 분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내용을 다 말할 거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근데 기억도 못할 수 있다는 점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F1 스포츠에 대해서 아예 모르기 때문에 알못 모먼트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덕후 토크, 네, 덕톡인 거죠.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줄거리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F1 더 무비는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은 2025년작 스포츠 드라마로 감독은 탑건 매버릭의 조셉 코신스키입니다. 브래드 피트가 맡은 소니 헤이즈라는 전직 F1 드라이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요. 네,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F1이라는 것 자체를 전에 그냥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간간히 저런 것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좀 자세히 보게 된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냥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의 경기 이런 거 아닌가? 이 정도의 개념만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좀 자세히 정리해 보면은 소니 헤이즈가 이제 1990년대에 활약했던 F1 드라이버였는데 이 사람이 1993년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사고를 겪고 큰 부상을 입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자, 택시 운전사, 프리랜서, 저 같은 프리랜서였네요. 레이싱 프리랜서 일을 지금 공감 가니까 목소리 커졌죠.
레이싱 프리랜서 일을 전전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제 전 직장 동료인 루벤이라는 아주 핫한 수염이 나셨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주 핫한 아저씨가 있는데 이분이 오너가 된 에이펙스라는 신생 F1 팀이 최하위 성적에 머물러 있고 투자자들이 팀을 매각하려고 한다. 이래서 루벤이 소니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 해서 소니를 팀에 영입하려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소니가 아무튼 뭔가 아주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과거에 결혼도 했으나 이혼했던 것 같고 그리고 벤에서 활동하고 이제 살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친구가 이 F1 팀의 오너고 막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나라는 느낌은 잘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본이 풍부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좀 컸겠죠. 에이펙스라는 팀에 갔는데 거기에 신의 루키라는 댐슨 이드리스, 조슈아 피어스가 있습니다. 배우 이름이 댐슨 이드리스고 극중 이름이 조슈아 피어스라서 이제 자꾸 소니가 이 사람을 JP 이렇게 불러요. 일본도 아닌데 JP라고 부르죠. 그래서 초반에는 JP랑 저도 JP라 부를게요. 초반에는 JP랑 소니랑 갈등을 빚지만 이 소니가 약간 뭐 코치, 드라이버도 하고 멘토도 하고 코치도 하고 바빠요. 멘토 역할을 맡으면서 서로를 조금씩 맞춰 나가는지 모르겠고 이해 나갑니다. 전 브래드 피트가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브래드 피트가 나온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드라마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역시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브래드 피트를 좋아하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네, 저는 댐슨 이드리스 아주 핫하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로 사랑하게 된 영국 남자가 아닌가. 이름이 기억 안 나. 그 왕자의 게임에서 롭 역할을 맡았던 매드 머식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수치다 수치. 매즈가 아니라 그건 매즈 미케슨이죠. 리처드 매든 이 유일한 제가 영국에서 사랑했던 남자였는데 새로운 남자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 배우의 필모를 좀 찾아봤는데 딱히 뭔가 죄송하지만 볼 게 없더라고요. 제가 OTT 플랫폼을 아주 오랜 기간 왓챠를 쓰다가 최근에서야 넷플릭스를 바꿔서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볼 게 없어서 제가 그래서 차기작을 한번 정해드리려고요. 일단은 로맨스 물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근데 퀴어 로맨스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두 번째 영국 배우가 됐다고 하는데 아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차기작에서 약간 그런 로맨스 연기나 아니면 그냥 드라마 장르 조금 정신 아픔이들 나오는 그런 장르에서 한번 굴러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것도 굉장히 팬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고 저 같은 주인공이 좀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입덕 영화가 아닐까 싶고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 하나씩 더 말해볼게요. 에이펙스라는 팀이 최하위권에 있고 우승도 한 번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뭐 구멍가게 느낌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웬걸? 아니 뭐 출근했더니만 무슨 삐까번쩍해요. 건물이 다 흰색이고 그래서 저는 뭐지? 얘네 구멍가게인 줄 알았더니만 너무 잘 나가는데? 얘네 팀이 힘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제가 이 영화 끝나고 이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저한테 F1 팀들은 이제 다 돈은 기본적으로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팀 뭔가 마스코트 컬러 같은 게 흰색인 것 같아요. 화이트라서 유니폼도 그리고 건물도 거기 대기하는 창고가 아니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축구로 치면 더가웃인가요? 아닌가? 더가웃은 야구인가? 아무튼 되게 대기하는 장소들 거기도 다 흰색이고
아주 그 흰색이 때깔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슈아 피어스, 댐슨 이드리스 배우가 이제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피부톤이 어두운 톤인데 뭔가 그 유니폼 색이랑 대비가 아주 이쁘게 이루어지면서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영화 보면서 조슈아 피어스밖에 안 보였다. JP 굉장히 마마보이, 사촌보이로 나오는데 JP가 엄마랑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 사촌이 매니저인 것 같아요. 이 매니저분이 그분 닮았어요. DJ 칼리드? 그리고 JP도 막 중간에 선글라스 끼고 나오고 뭐 옷도 되게 인플루언서 같은 것도 입고 나오고 목걸이도 차고 힙합 스타 같다. 뭔가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 사촌과 JP를 함께 보면서 그래서 멋있다 생각을 했고요. 전 그리고 그래서 미국인인가 생각했는데 영국인이더라고요. 이 배우가. 아무튼 이 JP가 굉장한 뭔가 마마보이처럼 보일 수 있는 느낌으로 나옵니다. 뭘 해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랑 같이 살고 그러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자리에 가려면은 그리고 루키라면은 막 그렇게 의존적인 성격은 아닐 것 같았는데 막 이제 소니가 JP랑 경기를 하다가 JP를 좀 이제 1위로 만들어주려는 상위권으로 몰아주려는 그런 플레이를 하려다가 JP가 소니의 말 그거를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사고가 나게 돼서 손에 화상을 입는데 이때도 JP는 엄마가 너 우리 아들 그따구로 위험에 빠지게 할 거면은 하지 마라.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아주 그냥 족쳐버린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고 이렇게 마마 보일 필요가 있나 이 캐릭터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엔지니어 있잖아요. 에이펙스의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해서 원래는 항공우주 쪽에 계시다가 이렇게 넘어오신 에이펙스로 F1으로 넘어오신 작중 이름이 케이트 맥케나네요. 저는 그리고 이게 드물게 뭔가 여성 배우한테 어떤 기술자적인 그런 테크니컬 디렉터 모먼트를 줬길래 정말 건조하게 브래드 피트라던가 뭐 다른 배우들과의 어떤 러브라인 없이 우리는 그냥 우승만을 위해서 모인 거지. 니네 지금 미쳤어? 니네 지금 연애할 시간이 있어? 없어. 우리는 지금 승리 아님 죽음이야. 이런 무드로 가는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초중반까지는. 근데 갑자기 둘이 같이 있을 때마다 너무 조마조마해. 혹시 키스하는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서. 저 부모님이랑 가족끼리 보러 갔거든요. 저 계속 조마조마했습니다. 둘이 거시기 뽕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래서 했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뭔가 이 배우의 뭔가 F1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지식이라던가 어떤 신념, 사고라던가 이런 걸 이렇게 쭉쭉쭉쭉쭉 잘 보여주는 밀고 나가는 그런 모먼트도 나오는데 뭔가 후반으로 갈수록 흐지부지해져요. 그 소니랑 둘이 거시기 공작 한번 하고 저는 이제 둘이 사귀는 줄 알았어요. 둘은 이제 백년해로 하겠구나 했는데 웬걸 소니 이 자식이 중간에 한번 방출이 되거든요. 너 이 야생마 같은 자식 넌 안 되겠다 하고 자신의 친구이자 자신을 여기 데려온 오너 루벤한테 방출을 당하는데 그때도 이 언니한테 이 케이트에게 말도 없이 그냥 가려는 거예요. 나 진짜 미치고 팔짝 뜨겠어. 장난해? 아니 인사라도 하고 가야죠.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이제 너무 스포인가? 스포 뭐 상관없으시죠? 소니가 마지막 경기에서 정말 하얗게 불태우고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우승컵을 받고 나가게 되는데 저는 그것도 좀 케이트랑 약속은 안 했지만 어쨌든 거시기 뻥짝했고 너 그렇게 쉽게 사람이랑 자고 빠이빠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거기 그 길로
F1에서 나가서 뭐 새롭게 사는데 그것도 조금 그랬다. 그래서 이 배우분 이 초반까지의 이 케이트의 롤 너무 좋았으나 뒤로 갈수록 살짝 뭘까 왜 제대로 이렇게 안 개연성을 안 맞춰주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면서 이제 소니의 운전 스타일, 경주 스타일이 되게 뭔가 모험적이고 살짝 위험할 수도 있는 약간 야생마 같은 그 황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팀 사람들과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뛰는 동료 JP랑 되게 충돌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련함 그리고 작전 같은 걸로 이제 팀을 조금씩 좀 이제 활력을 넣어주거든요. 어쨌든 순위권에는 못 들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볼 수 있는 것들 뭐 계속 어떤 경기의 룰을 사용해서 JP를 앞으로 보내고 그 순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소니가 할 게 아니라 그 팀의 무슨 코치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소니가 하고 있지? 원래 F1이 그런가요? 보면서 살짝 의아했어요. 좋은데 왜 그 경기하는 도중에 한 팀 사람 4명 정도 이제 귀에 헤드폰 끼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서로의 소통을 도와주거나 뭐 선수들이 나 들어와서 밖에 좀 갈겠다 이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원래 해주는 건데 소니가 무시하고 한 걸까요? 근데 그 정도 되는 팀이면은 좀 머리 빠릿빠릿하게 도는 그런 어떤 팀 전략 아니면 코치 같은 사람 고용할 법도 한데 그걸 소니가 하고 있구나. 정말 그래서 노답인 팀인가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소니가 자기는 이제 후방에서 조금 받쳐주는 식으로 경기에 참여도 하고 나는 그래서 소니가 얘는 우승 욕심이 없구나. 얘는 약간 루키를 서포트하는 노익장의 느낌으로 이 경기 내내 그리고 이 선수 생활 내내 그렇게 하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한번 JP가 다치고 손에 화상을 입고 그 뒤로부터도 어쨌든 JP를 막 얘가 어떤 경쟁 상도를 의식해서 제쳐 나가려고 하진 않지만 결국 마지막 경기에서 JP를 1등으로 몰아주려다가 1등이랑 2등이랑 살짝 부딪혀가지고 다치진 않았지만 둘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옆으로 굴러가고 그 가운데로 소니가 나오면서 소니가 1등을 하는데 결국 자기가 우승하네, 자기가 1등하네. 소니 조금 저는 어떤 서포트의 롤인 줄 알았더니 결국 우승을 하고야마는 노욕이 미쳤다. 그리고 말이 너무 심한가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브래드 피트, 당신 노욕이 미쳤다. 뭐 몸은 좋더라고요. 사실 너무 멋있는 배우죠, 브래드 피트. 제가 브래드 피트 얼평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취향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제 브래드 피트의 얼굴은 너무너무 잘생겼으나 저의 취향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몸이 너무 좋아서 정말 만들 뻔했다. 그 타투들이 진짠지는 모르겠네요. 그 브래드 피트 소니 몸에 보면 타투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진짜 있는 타투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몸이 좋았다. 네, 노욕 얘기하다가 몸 얘기로 왔는데 근데 브래드 피트가 소니가 마지막에는 결국 그 F1 경기장을 떠나고 뭐 어떤 사막 같은 데서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뭐죠? 하니까 뭐 드라이브는 사랑하는 마음이죠. 뭐 이런 대답은 안 했지만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돈에는 연연하지 않는 척 그 새로운 길을 떠나는데 사막에서 운전하는 그런 어떤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 그럴 거면 히피로 살지. 아니 그 JP도 웃긴 게 나는 앞으로 우승할 날이 많으니까 너가 해. 이런 게 어딨냐? 아니 선수면은 좀 칠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것도 살짝
소니의 그 화려한 퇴장, 화려한 우승을 박수치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어떤 인위적인 대사들과 인위적인 상황들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자기가 그렇게 빵 차여가지고 순위권 들 수 있었는데 못 든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난 앞으로 이길 일이 많으니까 너가 이겨도 난 상관없어. 이거는 조금 공감이 가진 않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영화 내내 JP는 결국 한 번도 순위권에 못 든 거예요. 아닌가? 순위권에 든 적이 있었나요? 한 번 1위를 할락, 2위를 할락 말락 하다가 손 다쳐서 사고 나서 못하게 되고 마지막에도 결국 소니가 1위 하고 뒤에서 다 밀어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 밀어주긴 했죠 실제로. 그러면서 결국엔 자기가 1위를 차지하고 마는. 그래서 제가 이 영화의 한 줄 평을 이런 식으로 줬었는데요. 제가 한 줄 평은 뒤에서 말할게요. 그리고 저는 살짝 헷갈렸던 게 이 영화에서 이 JP가 좀 핫한 설정인지 정말 잘 나가는 설정인지 아니면 좀 애매한 선수 입장인지 그거 저는 좀 포지셔닝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또 이런 거 보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소니 이빠른 소리 아주 많이 합니다. 뭐 JP가 어떤 이 일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누군가한테 받았는데 대답을 뭐라고 했더라? 돈, 뭐 명예, 협찬 이런 거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JP가 어떤 인플루언서 행사나 아니면 언론 인터뷰 이런 거에도 되게 많이 불려다니고 뭐 옷도 되게 화려하게 잘 입고 다니고 파티도 많이 가고 저는 그걸 보고 JP가 뭔가 성적이 좋은 팀에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되게 뭔가 외적인 것들로 되게 핫한 핫한 선수인가 보다를 생각했는데 그 클럽에 갔더니만 어떤 여자가 갑자기 JP한테 와서 Hey JP 너 F1 드라이버 이 사람 알아? 나 좀 소개시켜줄래? 이러는 거예요. 뭐야? 나는 JP가 킹왕짱 핫한 가장 그런 건 줄 알았더니만 그건 또 아니었나 봐요. JP가 언론 인터뷰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막 하다 보니까 소니가 하는 말이 그런 것들은 다 소음일 뿐이야. 이러면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언론 인터뷰도 안 해. 언론 인터뷰 안 하면은 벌금 먹거든요. 그것도 내 연봉에서 까. 이런 쿨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신인은 그렇게 회개가 없죠. 지금 손에 있는 게 다 너무 소중하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 대사를 JP가 나중에 또 자기 사촌 매니저한테 합니다. 사촌 매니저가 Hey JP 우리 이거 끝나고 뭐 어디 가야 돼 인플루언스 파티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JP가 그런 건 다 네 안에 소음일 뿐이야. 네 안에 소음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뭐 이런 말을 하죠. 네, 아주 보기 좋아요. 아주 흡수가 빠른 젊은이입니다. 역시 어린이니까 교정도 빠르죠. 그리고 소니의 또 허세 넘치는 말 중 하나 기억나는 게 이 아까 말했던 테크니컬 매니저, 테크니컬 디렉터인 케이트 이 분이 이제 JP랑 소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팀 회식하자 하고 이게 세 명을 부릅니다. 가보니까 딱히 회식은 아니었고 그냥 셋이서 포커 치는 그런 자리였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허세 넘치는 얘기 하기 전에 이 신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저는 그것도 살짝 의아했던 게 아니 회식이라면서 그런데도 다 선수들이 일일이 가는구나. 심지어 JP는 아주 핫하게 입고 왔어요. 그 뒤에 무슨 파티 일정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JP는 그런 팀 회식 자리에서도 아주 최선을 다하는 되게 치장을 열심히 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다. 그리고 소니도 가슴팍이 이만큼 파이게 되는 그런 셔츠 입고 와서 이건 그냥 아주 꼬시겠다는 거죠. 자기는 소니가 그런 말 하지 않았나요? 시즌 중에는 절대 연애하지 않는다. 뭐 누굴 건드리지 않는다. 팀 동료는 이랬는데
아니었죠. 이 셋이서 이제 포커 게임을 하고 이기는 사람이 다음날 경기에 좀 더 유리한 자리에 있는 그런 내기를 했는데 중간에 JP가 갑니다. 내가 이겼다 하고 클럽에 갔는데 결국 아니었죠. 그 사람이 이긴 거 아니었고 소니가 이긴 거였는데 둘이 또 멜랑꼴리한 눈빛을 보내요. JP랑 케이트가. 그래서 케이트가 나 너한테 관심 없고 나는 팀 동료 안 건드리고 지금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돼. 그리고 난 이기는 남자가 좋은데 너는 지금 이 조그만 포커 게임에서도 뭐 이기지 못하잖아? 이랬는데 소니가 카드 딱 보여주더니 아 이겼어. 이게 이기는 카드였어. 그랬더니 갑자기 막 그 케이트 호텔룸 씬으로 바뀌더니 둘이 키스를 아주 그냥 빠지겠어 입술이. 그래서 둘이 자죠. 그래서 중간에 깨가지고 중간에 소니가 깨서 발코니로 나가서 아주 화려한 라스베가스의 거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케이트가 그 남친 셔츠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뭐행 이러니까 소니가 무슨 대화를 하다가 내가 슬펐던 게 내가 힘들었던 게 뭐 밴에서 자고 드라이버 생활을 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뭐 힘들었던 이유는 정확하진 않아요. 대충 이런 식이었어요. 진정 중요한 건 뭐 드라이빙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 이러는데 뭐야 갑자기 이 드라마. 이거 플랜 B에서 배급사, 제작사, 투자사 플랜 B라는 그 회사에서도 하지 않았나요? 조금 약간 왜 CJ의 향기가 F1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CJ 디스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뭐 말해봤자 아무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조금 황당했다. 그리고 밖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리더니 그팀 오너인 루벤이 어딨어 소니 하니까 케이트가 이거 무슨 소리야 당신 정말 무례하네요 하다가 발코니에 있어요 이렇게 넘기고 아니 근데 내가 루벤이었으면 좀 빡쳤을 것 같아. 지금 둘이 이럴 시간이 있어? 다음 날이 경기인데 이거 제가 F1이라는 스포츠를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스포츠 선수고 둘 다 JP랑 소니 둘 다 이제 몸을 트레이닝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음주도 자제해야 할 것이고 충분한 수면도 취해야 할 것이고 그럴 텐데 왜 둘 다 이렇게 방탕하게 살지? 그리고 케이트도 아니 전날인데 회식을 한다고? 얘네 뭐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루벤 같았으면 한 놈은 클럽 가가지고 술 마시다가 일찍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고 있고 테크니컬 매니저랑 자기가 데려온 노익장의 선수는 뽕짝을 하고 있고 개빡쳤을 것 같은데 루벤은 뭐 그런 기미는 안 보였고요.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사실 그 팀 내에 산업 스파이 같은 분이 있었어요. 피터 베닝. 이분이 이제 에이펙스의 이사진 중 하나인데 피터가 내각을 추진하는 이사진 중에서 유일하게 루벤의 편. 그 뜻은 뭐 이 팀을 어떻게 좀 잘 꾸려봐라 그래도 뭔가 이런 스탠스였다는 거겠죠. 그래서 초반에도 F1에 대해서 잘 모르고 레이싱에서 잘 모르지만 자기가 본능의 질주 이런 영화 보면서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지금 잘 아는 시기다 이 레이싱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아무튼 너를 응원한다 뭔가 이런 약간 난 잘 모르지만 너에게 무한정 서포트 해줄 수 있어 이런 착한 캐릭터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었죠. 에이펙스의 산업 스파이처럼 되어가지고 이제 그 차를 타고 경주를 하려면은 이 차가 어떤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뭘 써서 만들었고 이런 걸 미리 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 가지고 이 차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신용을 딱딱 받고 허가를 딱딱 받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누군가 이 팀 중에 누군가가 이 차에 외부에서 만들어진 어떤 부품이 들어가 있다. 이 차 좀 의심스럽다. 찌른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이트 언니가 만들어줬던 아주 전투적인 차량은 못 쓰게 되었고 전에 썼던 똥차를 다시 써야 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찔렀냐? 후반에 가면 나오는 게 이제 피터라는 이 사람이 찔렀다. 이분 또 누구 닮았는데
근데 누구 닮았는데 그 사람 닮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루벤이 찾아온 이유가 그거였죠. 우리 지금 이 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내일 써야 되는 그 차량을 못 쓰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니가 사실은 드라이빙을 하면 안 되는 건강 상태였던 거예요. 전에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뭐 신체적인 트라우마는 당연하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들 것이고, 그리고 시야가 좀 뿌얘지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소니가 한번 크게 다쳐요. 다시 한번. 그래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여기서 루벤이 소니한테 난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이 팀을 못 꾸려나가겠다. 어디 골절, 경추 골절, 갈비뼈 부러짐, 어디 나감, 시력 잃을 가능성 있음, 뭐 이런 병명을 일으면서 이게 너의 30년 전 진단서야. 그런데 너는 왜 다시 여기 돌아온 거야? 왜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았어? 뭐 이런 뭐랄까 불치병 숨기고 있었던 여주를 혼내는 남주 재질로 소니를 타박하고, 소니가 난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이었나요? 그랬는데 루벤이 안 되겠다. 넌 you're fire 하고 넌 돌아가라 이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병실 안에서 그런 대화를 하다가 그 JP가 밖에서 소니 무슨 선물 같은 거를 들고 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포장도 이쁘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지 않았겠지만 비리본 딱 달아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들고 바닥에 내려놓고 그냥 가요. 그 얘기를 듣고 소니가 파이어드 됐구나. 그리고 가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저 무슨 선물을 가져왔을까? 포커를 가져왔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였나요? 소니가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사실 그때 저 그렇게 손 다친 거 소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소니 말을 안 들었어요. 제 마음대로 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럽니다. 그리고 이 F1 선수들이 트레이닝 하는 것도 전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냥 뭔가 솔직히 F1을 정말 1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자면, 아니 그 스포츠가 차가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검색해보니까 어떤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그 차 안에서 제대로 그 집중력을 유지하고 이 운전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어떤 그 우주 비행사들이 중력을 이기는 그런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그거랑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그 정도로 신체적인 한계도 많이 뛰어넘어야 하고, 뭐 그런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니랑 JP랑 훈련하는 거 보면은 막 일단 그냥 맨몸 운동 막 하죠. 소니가 갑자기 자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침대 한쪽 몸 기댄 다음에 막 운동을 막 하고 잇몸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소니가 만들어진 팀 문화 중에 하나가 다 같이 런닝을 합니다. 이제 보통 그 차 레이싱 스포츠다 보니까 어떤 차가 중간중간 들어와서 뭐 바퀴도 갈아야 되고 어디 파손된 데 있으면 거기도 갈아야 되고, 이런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도 같이 지내는 어떤, 나는 소탈하고 험블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걸까요? 브래드 피트 소니가 그런 팀 직원들이랑 서킷을 막 뜁니다. 그래서 뭔가 소니의 트레이닝 방식은 굉장히 살짝 아날로그적이고 조금 구시대적일 수 있으나 어쨌든 뭔가 우림의 고수 같은 느낌을 풍기는 뭔가 그런 느낌으로 트레이닝을 하고요. 반면에 JP는 몸에 일단 이런 거 저런 거 막 많이 붙여. 그리고 막 엄청 빨리 뛰어요. 여러 가지 첨단 기계들 같은 거 사용해서 뭐 반응을 빨리 하는 그런 훈련도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게 마리오 카트 하는 것처럼 그 방 안이 전체적으로 다 경기장 그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운전을 연습할 수 있다니까 조금 하찮아 보이는데, 그 F1 레이싱 경주 자체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는데
거기서는 막 비 오는 것도 조절할 수 있고 바닥 상태도 조절할 수도 있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와 진짜 시설 대박이다. 이렇게까지 꼴등팀인데도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이 카스포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입장의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웠다. 저런 식으로 다들 연습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은 소니와 JP의 그 트레이닝 방식의 차이도 재밌었어요. 소니는 막 그 대기룸 같은 데서 계속 볼을 막 던져요. 막 서커스를 해. 그리고 카드도 막 날리고 이 소니한테 카드가 뭔가 중요한 것 같은 게 트럼프 카드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 전에는 막 이거 카드 다 날리기도 하고 카드 그 생각해보니까 소니가 그 은퇴하고 나서 옛날 젊었을 때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 이후에 조금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갬블러, 도박꾼으로서의 삶도 이어나갔고 그래서 트럼프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니의 항상 어떤 징크스 같은 것 중 하나가 그 트럼프 카드 한 장을 뽑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경기에 들어가요. 뭔가 그래야 마음이 편한가 봐. 그런데 이제 어느 경기에서 이게 이 경기가 소니가 다쳤던 경기였죠. 지금 타임라인 아주 뒤죽박죽 됐네요. 이 경기에서는 소니가 그걸 넣는 걸 까먹은 거야. 그 트럼프 카드를 내 주머니에 넣고 경기에 임하는 걸 까먹어서 벌써 시작 전부터 막 심장이 쿵쿵쿵쿵 막 뛰어. 아씨 어떡하지 하면서 그 정도로 소니한테 트럼프가 중요한 의미였고 네, 어떤 오브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에 가게 되면은 마지막 경기였나? 거기서 JP가 Hey Sonny 너 그 항상 트럼프 카드 너 한 장 뽑아서 경기하지? 무슨 카드야? 물어봤는데 뭐 소니가 대충 아무 말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기에서 소니가 마지막에 우승을 하고 이제 나는 이제 가야겠다 하고 마지막 그게 사실상 거의 마지막 장면이죠. 자기가 그날 우승했던 경기에서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었나 이걸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무슨 어떤 카드였는지는 안 보여줘요. 그래서 제 같이 봤던 가족들도 난 그 카드가 뭐였는지 궁금했는데 안 보여주더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뭔가 소니가 평소에도 그 카드를 확인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 카드가 내 주머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어떤 카드여야만 한다 그런 게 없었을 것 같고 근데 오히려 뭔가 그 카드를 보고 나서 뭐 이거였구나 하고 그냥 내가 이런 거에 집착했던 게 웃기기도 하고 왜냐하면 뭐 카드는 사실 있으나 없으나 솔직히 심리적인 문제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잖아요. 내가 그 카드가 있든 없든 사실 레이싱은 뭐 할 수는 있는 건데 그때는 너무 이런 거에 뭔가 마음이 많이 달려 있어서 그때 사고도 났었고 흔들렸구나 참 웃기다 하하하 이러고 다시 웃고 넣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래서 카드에 별 의미는 없다. 뭐 어떤 징크스를 대하는 하나의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재밌게 봤고요. 너무 나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둘 얘기밖에 안 한 것 같네요. 소니랑 JP.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그 팀원들이 있어요. 사수리해주는 팀원들.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바퀴의 공기 같은 거를 담당하는 이제 여자 팀원이 있는데 이 팀원이 초반에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JP한테 한번 혼나요. 너 아니 이 팀 꼬라지가 뭐야? 이런 도구 같은 거 수리 도구 같은 것도 제대로 세팅을 못 해놔서 나한테 이런 피해를 줘? 하면서 JP가 빡쳤는데 전 솔직히 공감이 갔어요. 왜냐하면 뭔가 다들 절실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런 실수를 하다니 뭔가 초를 다투는 싸움이잖아요.
그 스포츠 자체가. 그래서 좀 도와주지 왜 빠릿빠릿하게 못해서 그랬어 이러면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더 트롤입니다. 그분은 지금 그런 자리에서 멋있게 자기 일도 해내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 아니라는 거 한번 또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살짝 소니의 그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은 소니의 이미지가 쿨하면서도 되게 조금 우스꽝스러웠던 게 어떤 일단 입 바른 소리 좀 이쁜 소리 같은 걸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어떤 팀원들이랑 같이 러닝하면서 가장 늦은 사람이 아침 사는 거야 이러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살짝 잘못하면은 너무 핫하고 멋있는 캐릭터지만 잘못하면 살짝 영포티 같다. 그래서 그게 좀 웃겼어요. 웃음 포인트였어요. 싫다는 게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웃음 포인트였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까 말했잖아요. 루벤이 너 이 팀에서 나가 했는데 왜 안 들어오는지 말을 안 했구나. 이 팀에서 나가 했었는데 타고 가려는 순간에 그 이사회의 피터가 안녕 난 너 마음에 드는데 우리 루벤 배신하고 우리 둘이서 이제 세트로 이사회에서는 너랑 이 팀을 세트로 매각하려고 한다. 너는 그러니까 뭐 이 팀에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경기 전략 같은 걸 담당하는 포지션으로 널 데려올 수 있어. 그래서 소니가 그럼 그 루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니까 루벤은 뭐 어떤 거 하나 자리 줘야지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피터는 루벤을 배신하고 우리 손을 잡자라는 얘기를 소니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소니가 가려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남아있는 경기를 하나는 제대로 다 뛰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걸어오는 씬이 있어요. 한국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선수 입장 이런 씬들 있잖아요. 멀리서부터 그 인물 풀샷 잡으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는 사람들 뭐야 저거 소니야?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씬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와가지고선 살짝 웃겼다. 물론 근데 멋있더라고요. 브래드 피트는 몸이 대박인 것 같아. 그 신체 비율이라던가 이런 거 그것도 웃겼고 근데 이제 그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아직 마지막 페이 못 받았었기 때문에 아직 이 팀이야. 그러니까 나 아직 갈 수가 없어. 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기 뛰고 가야 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전 당연히 루벤이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넌 뭐냐? 너 가라.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만 이 소니가 갑자기 애교 눈빛 보내고 한 번만 이런 눈빛 보내면서 결국은 넘어갑니다. 전 솔직히 그런 것도 뭐 전개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살짝 억지스럽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근데 결국 이제 소니는 배신하지 않죠, 루벤을. 피터가 소니한테 너 돌아와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좀만 기다려라. 너 생각 있으면은 내 명함으로 연락을 해. 내가 너랑 같이 이 팀을 팔 거니까 다시 여기 와서 너 여기서 뭐 일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었는데 당장 돌아오라는 뜻은 아니었죠. 근데 피터가 소니가 돌아와서 저기 이번 경기 뛴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지 해서 보러 갔을 때 소니랑 눈이 마주치고 그때 문자가 옵니다. 그 피터 폰으로. 그때는 이제 중지 손가락을 지켜든 이모티콘이 문자로 왔었죠. 그래서 그 감독은 여기서 소니를 쾌남으로 만들고 싶었구나. 이렇게 F1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어떠셨나요? 제가 조금 불만이었던 점, 의문이었던 점 위주로 말하느라 너무 혹평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고요. 평점도 3.0 줬거든요. 5점 만점에 3.0. 제가 한 줄 평 썼던 거 읽어드릴게요. 소니 노욕 미쳤네. 나는 루키 1위 시켜주는 줄. 님은 그냥 히피로 사세요. 네, 아까 발음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소니 노욕 미쳤네라고 했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제 그냥 웃기게 쓰려고 이렇게 쓴 거고요. 찾아보니까 F1 팬들은 고증이 조금 아쉽다 이런 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처음으로 브래드 피트를 봤고 그리고 댐슨 이드리스라는 아주 핫한 새로운 배우를 만났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아무래도 레이싱카
영화다 보니까 솔직히 눈을 뗄 틈이 없고 새로운 스포츠를 알게 되는 재미도 있었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얘기 아직 안 끝났네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경기였던 아부다비에서 조슈아가 1위 선수랑 충돌을 해서 순위가 바뀌고 소니는 실질적인 우승자가 되어서 팀에 승리를 줍니다. 이렇게 이제 에이펙스가 매각이 당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루벤도 계속 거기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살짝 제가 영화를 제대로 못 봐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게 어떤 시즌 우승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한 경기에서 우승을 한 건가요? 약간 이해가 잘 안 갔어.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순위권에 못 들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1위 했다고 그게 시즌 우승이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아무튼 잘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자유로운 떠돌이로 돌아간 소니, 그가 이제 바하 같은 곳에서 레이스를 즐기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나는데요. 바하가 어딜까요? 바하 궁금하니까 검색해 보겠습니다.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의 사막 생태 지역입니다. 멕시코인가 봐요. 거기서 레이스를 즐기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아, 좋겠네요. 근데 소니 미국인이라는 설정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의료보험도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도 나중에 되는 건가요? 소니는 지금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 좀 의료보험 잘 보장해주는 어떤 회사 같은 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지 걱정이 되지만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아, 소니 얘는 확신의 히피다 느꼈고, 저는 궁금한 것이 이 조슈아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난 소니는 솔직히 잘 살 것 같거든요. 소니는 한국에 와도 잘 살 거야. 근데 조슈아는 이제 루키고 어쨌든 지금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기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이제 뭐 뒤에 얘기는 안 나오겠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브래드 피트를 자주 봤던 세대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보러 가는 차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브래드 피트 오빠가 가을 동화에서 참 멋있었는데, 제가 드라마를 잘 모르긴 몰라도 가을 동화는 한국 드라마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드라마는 가을의 전설이라는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에 이끌려 저는 브래드 피트를 보러 갔으나 댐슨 이드리스에게 빠지고 나온 영화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조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영국의 치킨샵 데이트라는 어떤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아멜리아가 진행하는, 여기에 댐슨 이드리스가 나왔고 마침 이틀 전에 제가 자주 보는 소아츠픽이라는 유튜버 분이 자막을 달아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저 좋긴 하거든요. 멋있긴 해. 너무 핫해. 이 레더 자켓 전 솔직히 첫 데이트로 아주 좋다. 노란색 마침 노란색, 제가 지금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여기 이 영상에서도 댐슨이 연노란색 병아리 같은 셔츠를 입고 나왔다. 좋은데 살짝 너무 플러팅하는 느낌이 있긴 해요. 댓글에도 나오긴 하는데 약간 남자들의 어떤 뭔가 눈썹뼈를 만진다든지 뭔가 마신다든지 약간 입가를 이렇게 만진다든지 살짝 긴장한 인위적인 느낌. 저 너무 약간 영화에도 그렇고 사람한테도 그렇고 너무 진정성을 요구하는데 과합니다. 네, 과하네요. 제가 봐도. 아무튼 근데 솔직히 댐슨이 여기서 멋져 보이는 거는 이 아멜리아 언니의 어떤 공도 있어요. 이 아멜리아 언니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고 어떤 게스트랑 있어도 진짜 게스트를 더 멋있게 빛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댐슨의 이 영상도 아주 좋게 봤고요. 제가 보통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나서 한 명의 마음에 드는 배우를 잡으면은
그리고 그 배우의 어떤 인터뷰나 영상 같은 거 찾아보고 이 사람 괜찮다 싶으면은 다른 필모도 깨는데 그 댐스는 그럴 것이 없었다. 빨리 필모 좀 많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좋아하게 된 배우가 이안 맥그리거였습니다. 트레인스포팅을 어느 날 보고 이건 미쳤는데 하고 바로 그날 트레인스포팅 2를 보고 그날 또 바로 빅피쉬를 보고 뭐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충격받았죠. 저는 트레인스포팅이 그렇게 옛날에 나온 그렇게 오래된 영화인지 모르고 그 트레인스포팅에 나오는 이안 맥그리거의 모습이 지금 이안 맥그리거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필모가 뭐 한 최근 5년 전, 10년 전에 정도의 이안 맥그리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웬걸? 스타워즈에도 나오셨네. 그래서 세상엔 난 아직 많이 부족하다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팟캐스트를 녹음해 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을 좀 중언부언하고 문장을 끝까지 맺지 않는 습관이 있어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좀 불편하시진 않았을까 모르겠으나 처음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내가 그리고 공백 말에 어떤 비는 타임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편집을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는 지금으로서는 넷플릭스에 있는 일본 드라마 이혼 좀 합시다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근데 거의 9화인데 지금 5화까지 봤거든요. 한 2개로 나눠서 리뷰를 할지 아니면 하나로 할지 고민 중이긴 하나 최대한 이것을 리뷰하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세요. 네, 저는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해복이었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